안녕하세요, 카잼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 자동차는 현대의 더 뉴 산타페 2.2 디젤 H트랙입니다. 프레스티지 트림입니다. 이번에 더 뉴 산타페가 가장 아래 프리미엄, 그리고 프레스티지, 그리고 가장 위에 캘리그래피, 이렇게 세 가지 트림으로 내놨고, 엔진은 2.2 디젤로 나왔습니다. 지금 하이브리드는 아예 출시 계획이 없대요. 지금 잠정적으로 내부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미 산타페에 대해서 트렁크라든지 아니면은 디자인적인 부분 또 두 편을 보여드렸죠. 그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 가서 보여드렸는데, 오늘 시승을 하게 돼서 오늘은 주행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더 뉴 산타페는 2년 만에 나온 페이스리프트 4세대 산타페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고요. 요즘 페이스리프트 모델들이 굉장히 좀 단지 어떤 그런 부분 변경이라고 하기엔 많은 부분을 바꾸는데, 이번 신형 더 뉴 산타페 역시 외관만 바뀐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꽤 많이 바뀌었어요. 무엇보다 지금 플랫폼을 바꿨어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그룹의 현대기아 자동차 그룹의 신형 플랫폼 N3 플랫폼을 갖다가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차체적으로도 사이즈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가 전장이 한 20여 밀리미터, 17mm 정도 길어졌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휠 베이스가 많이 길어졌어요. 3cm가 넘게, 그러니까 40여 밀리미터 정도가 길어져서 이 부분이 이 중형 SUV 산타페의 실내 거주성을 더욱더 끌어올리는데 일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간단히 외관을 살펴보자면 이 라디에이터 그릴, 그리고 또 헤드램프, 또 아래 범퍼 디자인이 달라졌죠. 현대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글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아에서는 타이거 노우즈, 그리고 현대에서는 이글아이를 밀고 나갈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호랑이와 독수리가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아무튼 바뀐 디자인, 바뀐 얼굴은 지금 보면은 주목도는 상당해요. 무엇보다 지금 거의 전면을 다 덮다시피 해버린 저 라디에이터 그릴, 거대하죠. 그리고 양옆에 헤드램프도 지금 4개로 이렇게 들어가서 모두 프로젝션 타입입니다만 이렇게 들어갔고, 방향지시등을 보시라고 켜놔봤는데 이 방향지시등도 위에가 들어올 때도 아래에 데이라이트가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켜져 있습니다. 여태까지 본 차들 보면은 대부분의 차들이 그랬는데, 데이라이트와 방향지시등을 함께 쓰다 보니까 방향 전환할 적에 방향지시등을 켜게 되면 데이라이트 한쪽이 사라지면서 그런 현상이 약간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보였었는데, 얘는 이렇게 저 데이라이트를 방향지시등 켜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남겨둔다는 데서 좀 변화가 있네요. 독특하네요. 이 모델은 프레스티지여서 캘리그래피와 다른 점을 간단히 짚어드리자면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얘는 밝은 색이죠.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저게 어둡게 바뀝니다. 밑에 번호판 아래에 있는 부분과는 또 다른 어두운 약간 좀 글로시한 그릴로 바뀌어요. 그리고 범퍼 하단, 번호판 아래 부분도 다르고요. 또 옆에서 볼 경우에는 저 휠하우징이 얘는 차체 색깔과 다르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잖아요. 캘리그래피 같은 경우는 저게 차체 색깔과 같은 색깔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 보여드렸었던, 현대 모터 스튜디오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흰색 캘리그래피 위에 띄우는 영상을 보시죠. 그리고 이 휠도, 얘는 지금 이 휠은 프리미엄에서도 고를 수 있는 휠이고요. 캘리그래피에는 전용 휠이 하나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옆에서 볼 때는 저 캐릭터 라인도 살짝 변화가 있어요. 문고리 아래죠. 문고리 아래 라인이 좀 달라졌고, 그리고 또 밑에 로커 패널도 저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테일 쪽도 그렇고 쭉 그어지는 저 로커 패널 때문에 아래 위가 좀 구분이 된, 좀 강한 SUV의 느낌을 내고 있습니다. 뒤에서 보더라도 테일램프가 달라졌어요. 지금 테일램프가 기존에는 저 현대 엠블렘 밑에 부분은 크롬으로 바가 들어가 있었죠. 하지만 이제 아예 이어진 듯하게, 그러니까 저게 지금 낮이라서 그런데 후미등이 들어왔는데 저게 H처럼, 그러니까 아반떼에서도 봤었고 그런 느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이 밑에 들어와요, 여기에. 그래서 커다란, 차고가 높은 차에서는 잘 보일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범퍼 이 부분도 이런 장식이 들어가서 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캘리그래피는 더 좀 고급스럽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차는 7인승입니다. 이번에 산타페가 5인승하고 7인승이 나왔어요. 두 가지 중에 고를 수가 있고, 먼저 기아에서 출시했던 소렌토는 6인승까지도 있었죠. 하지만 산타페는 6인승은 고를 수 없습니다. 이 리어 커터 글라스가 참 좋아요. 되게 커요. 그래서 3열 승객이 앉더라도 굉장히 바깥을 내다보는 데에 전혀 걸리는 것도 없고요. 공간도 괜찮고요. 단번에 소렌토와 비교를 하자면 소렌토보다 산타페가 미미하게나마 좀 더 큰 것 같습니다.
네, 더 뉴 산타페의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는 외관보다 더 달라졌죠. 바뀐 부분이 눈에 띄는 것은 이 센터 스택에 있는 기어 변속기가 봉이 아니라 버튼식으로 달라졌어요. 변속기도 8단 습식 DCT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부분 변경 모델임에도 그런 성능적인 개선을 꾀할 수 있었던 요소 중에 하나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N3 플랫폼으로 갈아탄 것하고 이 변속기 달라진 것, 버튼식으로 들어가다 보니 밑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C가 잭이랑 저쪽엔 충전을 위한 USB 포트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넓어졌죠. 그리고 또 전체적인 디자인으로 보면은 듀얼 콕핏이에요. 그래서 운전자하고 조수석을 감싸는 공간이 별도로 쪼개져 있습니다. 좀 더 아늑한 느낌을 연출을 하죠. 그리고 글러브박스 위에도 이런 수납 공간이 있어서 전화기라든지 이런 자주 꺼내 쓰는 물건들 두기 좋겠고, 글러브박스는 별도의 마감은 없습니다. 공간은 커요. 그냥 또 오른쪽에는 드라이브 셀렉터하고 터렌 셀렉터를 합쳐놓은 이런 다이얼도 들어갔고요. 여기를 보면 버튼이 꽤 많은 것 같은데 되게 잘 정돈이 돼 있어요. 맨 위에 상단은 인포테인먼트 조작 버튼들, 그리고 중간에는 공조장치, 그리고 여기는 변속기, 그리고 오토홀드라든지 ISG 비활성화, 스티어링 휠 열선, 또 드라이브 셀렉터, 터렌 셀렉터, 그리고 힐 디센트 컨트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그리고 어라운드 뷰 카메라. 후방 카메라는 어라운드 뷰도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후방, 이건 후방 광각, 이거는 좌우 쪽에서 지금 시동은 걸 수가 없어서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스튜디오여 가지고 주변이 많이 좀 뭐랄까 반사 어떤 금속 소재들이 많이 보이는데 지금 주변이 이래요. 이렇게 뭐 여기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이어 가지고 뭐가 주변에 많습니다. 밑에는 그리고 쿨링 시트와 히팅 시트 버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가지런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소렌토와 비교를 할 적에 가장 큰 인테리어적인 부분에서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소렌토는 좀 화려했잖아요. 하이그로시로 이 앞에 여기 센터 스택 통판을 하이그로시로 썼다거나 또 투톤으로 가죽을 써가지고 스티어링도 마찬가지고, 그에 반해서 산타페는 정갈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산타페가 좀 더 뭐랄까 오래 타도 그렇게 좀 무던한, 뭐 좋게 말하면 그런 무난한 차라고 할 수 있겠고, 아니면 좀 그냥 무색무취의 디자인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지극히 취향적인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센터 디스플레이도 커졌어요. 지금 이제 10.25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서 가로로 굉장히 길어졌고, 메뉴적인 구성에선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안드로이드 오토 모두 케이블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자연의 소리라든지 아니면 후속 대화, 이 기능은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빌트인 캠, 또 현대 카페이, 후속 취침 모드, 카툼, 이런 최신 기능들도 모두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빌트인 캠은 모두 여기에 있는 버튼으로 조작을 하고요. 또 스티어링 휠은 변화는 없어요. 왼쪽에는 이제 음성 명령이라든지 전화, 또 오디오 모드 정하는 것, 채널 설정, 볼륨 조절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 관련해서 버튼이 있습니다. 차간거리 유지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레인 센터링이라든지 계기판 메뉴 설정하는 것들. 그리고 이번 더 뉴 산타페는 계기판이 이제 풀 디지털 방식이 들어가서 소나타와 같은 모듈입니다. 드라이브 셀렉터로 모드를 조절을 해보면 스마트, 스포트, 에코, 콤포트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누르면 이제 터렌 셀렉터로 바뀌거든요. 그럼 터렌 셀렉터에서는 스노우, 머드, 샌드, 엔진 회전계 밑에만 변하는 정도예요. 토글식으로 온도 조절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별도의 어떤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만 0.5도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오토로 둬도 설정한 온도를 유지는 하는데 세게 할지 아니면 뭐 좀 온순하게 온화하게 할지 좀 약하게 할지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선을 밑으로 내려보면 여기 덮개가 있는데 눌러보면 USB 포트가 있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지금 충전 중이라서 불이 표시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여기서 합니다. 이렇게 꽂는 식이죠. 바로 뜨고요. 이거 참 좋아요. 그리고 이 공간은 얘를 빼면 넓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여기도 있고 여긴 또 깊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리고 센터 스토리지를 살펴보면
확장은 안 됩니다. 하지만 이거를 뗄 수가 있고요. 트레이를 떼면은 공간이 있고 램프는 없어요. 이런 플라스틱이 좀 좋아졌는데, 예, 가죽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지 액세스 조수석을 조절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죠. 이것도 들어갔고, 이 위에는 빌트인 캠이라든지 아니면 뭐 SOS, 하이패스 이런 것들 똑같이 배치가 됐습니다. 얘는 그리고 또 캘리그래피라서 모두 LED예요. 이거 프레스티지나 프리미엄은 모두 그냥 할로겐입니다. 벌브 타입 주황색 전구 들어갔어요. 페달류도 보시면 엑셀러레이터랑 브레이크는 모두 알루미늄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 풋레스트는 고무입니다.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도 오르간 타입이고요. 사이드 브레이크는 이쪽에 자리 잡고 있고, 트렁크는 열림과 닫힘 모두 버튼으로 할 수가 있고요. 차순 유지 보조 장치 버튼 이쪽에 자리 잡았네요. 그 외에 다른 부분은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 뭐 전화 그리고 음성 명령도 그대로 지원을 해서. 말씀하세요. 에어컨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소리 엉딱 켜줘. 잘 못 들었습니다. 이건 다시 해볼게요. 뭐 아무튼 될 거예요. 네, 더뉴 산타페 트렁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키는 달라진 거 없어요. 소나타와 같은 키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잠금 해제 있고, 트렁크 열림 버튼도 있고요. 그리고 오토 파킹 그 자동 주차 출차도 갖추고 있고, 패닉 버튼이랑 이 맨 밑에 홀드는 시동 거는 거죠, 멀리서. 그래서 미리 세팅한 값으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얘는 킥도 적용이 됐는데 그냥 손으로 여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캘리그래피 트림입니다. 그래서 밑에 범퍼 디자인이 다르죠. 그리고 7인승 시트가 적용이 돼서 지금 3열까지 세우면은 뒤에 공간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3열을 만약에 근데 접으면 접었을 경우에는 5인승과 공간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 3열이 수납되는 공간에 5인승 같은 경우는 밑에 또 수납 공간이 또 있거든요. 별도의 수납 공간이. 그건 빠지죠. 그리고 얘는 7인승이니까 소화기도 여기에 갖추고 있고요. 또 타이어 펑처 키트도 들어가네요. 이쪽에 또 여분의 자투리 공간이 있고, 여기 홈을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트렁크 스크린이 수납이 되네요. 근데 이거 수납을 하려면은 이 소화기 때문에 걸리겠는데, 7인승은 그러겠습니다. 트렁크에 살펴보면은 이런 컵홀더도 있고, 이건 3열 승객을 위해서죠. 그리고 풍량 조절 장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은 안 되지만, 그리고 또 2열 시트를 편입 버튼으로 접을 수가 있어요. 펴는 건 안 됩니다. 보시면 화살표가 한 방향이죠. 그리고 12V C가잭도 있습니다. 이쪽엔 이제 안전벨트 덜렁거리지 않게 할 수 있는 고리, 또 물건 걸 수 있는 고리, 그리고 이건 트렁크 네트를 걸 수 있는 고리. 근데 플라스틱이네요. 이게. 그리고 저쪽 귀퉁이에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왼쪽에도 수납 공간은 있고요. 컵홀더도 있고, 송풍구만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벨트 고리, 또 물건 걸 수 있는 고리, 트렁크 네트 걸 수 있는 고리, 우리들의 연결 고리 같은데요. 죄송하고요. 그 3열 시트를 한번 접어서 보여드릴게요. 이 버튼으로 접는데 눌러보면, 예, 그리고 왼쪽도 접어볼게요. 네. 2, 3열을 모두 접으면 거의 풀플랫이네요. 이 정도면 뭐 차박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좋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더뉴 산타페 같은 경우는 이 휠하우징을 줄여가지고, 그러니까 이 폭을 줄여서 트렁크의 길이는 깊이죠. 그건 1cm가 짧아졌지만 옆으로 폭은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재 공간도 미미하게나마 9리터 커졌어요. 실제 차주라면 체감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전동식이고요. 높이 조절은 저 앞에 센터페시아 메뉴에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더뉴 산타페 2열, 3열 공간을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지금 먼저 탄 거는 얘는 팰리세이드 트림, 팰리세이드란다. 캘리그래피 트림의 2열입니다. 지금 이 실내 컬러도 이제 캘리그래피 전용 컬러죠. 그래서 2열은 리클라이닝과 슬라이딩은 페이스리프트 이전과 같고요. 가용 범위가 확인해 보니까. 하지만 이제 시트 포지션이, 시트 높이도 좀 올라갔고 10mm 이상 올라갔고, 또 이 레그룸이 얘가 이제 N3 플랫폼으로 갈아타면서 전장이 30mm 이상 길어졌거든요. 그래서 실내 공간도
레그룸도, 특히 2열 레그룸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지금 조수석은 제 키에 가장 맞춰놓은 거고요. 178cm입니다. 제 키는. 가장 당겼을 경우에는 이 정도고, 그럼 못 앉죠. 뒤에 사람 탈 때나 하는 거고, 지금 최대한 슬라이딩 했을 경우에는 앞으로 주먹 뭐 1개 반 나오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닝은 지금 이게 가장 세운 거, 눕히면 상당히 폭이 넘어가요. 예, 이 정도면 뭐 누워서 정말 쉴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이 나옵니다. 그리고 옆에 윈도우도 다 내려가고요. 홑겹은 얘는 또 캘리그래피라서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됐네요. 그리고 선쉐이드는 수동식으로 고리가 안쪽으로 있습니다. 편하죠. 어떤 차들은 바깥으로 걸게 되어 있는데 그게 힘들죠. 또 이 인테리어 컬러도 확실히 캘리그래피라서 이것도 나파 가죽 투톤으로 적용이 됐고요. 센터 암레스트도 아주 탄탄하네요, 쿠션이. 아무튼 그래서 2열 공간은 4대6으로 조절할 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열 승객이 편히 앉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선루프도 지금 있는 차 없는 차를 앉아봤는데 확실히 있는 게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 루프라이닝이 이 차는 또 밝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더 넓어 보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지금 실내 공간에서는 이전 페이스리프트 이전 산타페하고 변화는 없고요.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레그룸 그리고 이 시트 포지션이 올라가면서 내다보는 것하고 그리고 앞에 거주성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1열 헤드레스트도 거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서 이것 역시 탑승자 입장에서 볼 적에는 괜찮습니다. 이 B필러에는 벤트는 없고, 그리고 이 허벅지 받침도 지금 제 허벅지를 완전히 다 받쳐서 이것 역시 체중 분산에 되게 잘 되지 않을까, 장거리를 가더라도 피곤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3열도 바로 보여드릴게요. 3열을 위해서는 얘를 좀 접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3열은 여기 있는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이렇게 해서 당겨져요. 그래서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3열인데요. 그러니까 얘를 딱 소렌토랑 부딪힐 차잖아요. 그래서 소렌토 6인승짜리와 비교를 하자면 얘가 소렌토보다 조금은 더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으니까 얘를 붙여 볼게요. 그리고 2열 시트 밑에도 발 밑에도 송풍구가 있습니다. 2열 바닥이 평평해서 이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가운데 사람이 앉아도 편히 앉겠습니다. 하지만 6인승이면 2열에 앉은 사람이 더 편히 앉을 수는 있었겠죠. 그렇진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창이 소렌토 때도 컸는데 얘도 되게 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3열 승객이 내다보기에 좋고요. 허벅지 받침은 근데 제 키에 비하면 거의 뭐 한 절반 조금 넘게만 지지를 해요. 게다가 이게 많이 낮아가지고 허벅지가 닿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체격 작은 성인이 단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아이를 태운다거나 뭐 장거리를 가기 위해서 제대로 된 시트라고 보긴 어렵겠어요. 그리고 헤드룸은 손바닥 1개 이상 정도는 충분히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트렁크 리드에 어제 제가 찍은 영상 보니까 닿을 것 같던데 닿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범피한 데서는, 울퉁불퉁한 데서는 이렇게 위로 찌을 수는 있겠네요. 이제 시트를 세워 볼게요. 가장 세우면 공간이 되게 여유롭게 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세웠을 경우에는 2열 승객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정도를 세운다고 하면 그래도 뭐 주먹 1개 들어갈 공간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도 버튼이 있었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이거는 못 보여드렸네요. 소렌토도 여기에 버튼이 있었는데 이 버튼 눌러도 한 번에 그냥 가는 거. 아유, 이걸 어제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비교하자면 산타페 7인승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한데 약간은 실내 마감이라든지 이런 소재 때문에 좀 더 쾌적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더 뉴 산타페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2.2 디젤 엔진하고 8단 습식 DCT의 조합은 처음이어갖고, 그리고 이 2.2 디젤 엔진도 소렌토에서 처음 적용하긴 했지만 거의 새로 만들다시피 한 엔진이죠.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은 202마력 최고 출력에 45kg 포스미터 최대 토크입니다. 들어오는 엔진 소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있고요. 하지만 이런 바람 소리를 제외를 하면은 꺼볼게요. 예. 어느 정도 들어오긴 하네요. 그래도 전 산타페보다는 좀 개선이 됐습니다. 좀 조용해졌어요. 변속기가 이제 이 버튼식으로 바뀌면서 여기가 많이 깔끔해졌죠. 어쨌거나 이게 지금 그 신형이다 보니까 N3 플랫폼이 참 그 개선이 된 부분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지 않나 싶은데, 이런 저속에서는 좋네요. 그 터보레그가 거의 없는데요. 소렌토에서도 느꼈었지만 이 8단 DCT는 그런 뒤를 걷어차는 듯한 느낌이 없고 되게 자동 변속기스럽게 변속을 해요. 그러니까 매끈하단 말이죠. 하체에서 그 전해지는 그런 진동이나 이런 게 되게 잘 걸러집니다. 소렌토 때 탔었던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예상은 했었는데 거의 그 수준이고요. 소렌토가 조금 더 단단하게 느껴지네요. ISG가 활성화될 적에 그 깨어나는 진동이나 이런 게 되게 작네요. 산타페 하면 근데 사실 굉장히 좀 패밀리 SUV잖아요. 그 모습에 되게 어울리는 모습이고요. 동력 성능이 막 호쾌한 느낌은 아닌데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고, 근데 가속을 좀 해보면 엔진 소리군요. 아니야, 변속기 소리도 같이 좀 시끄러운 건 있어요. 얘는 그리고 물론 캘리그래피와는 다르게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 홑겹 유리가 적용이 됐는데, 일반적인 주행에서는 그래도 큰 뭐 신경 쓰일 만큼 시끄럽진 않고요. 하지만 가속을 할 경우에 해보면 이렇게 소리가 올라오는데, 이게 약간 좀 엔진의 소음이 그래도 좀 유입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실내 흡차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전보다 소폭 개선은 했는데 크게 눈에 띌 만큼 차가 정말 조용해졌다라는 말씀은 드리긴 어렵겠습니다. 근데 안정성은 되게 좋습니다. 속도 올라가는 거는 되게 매끈하게 올라가는군요. 그러니까 이전보다 그 소위 말하는 끝발, 그 뒷심이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고요. 그렇게 바뀌었고요. 지금 보여주는 모습 중에 인상적인 거는 초반에 단수를 올려잡을 때 그 변속기의 민첩함? 그런 게 전보다 확실히 좋아졌어요. 네, 지금 바로바로 툭툭 떨어뜨리는 게, 근데 약간 그래픽이 저런 모습은 못 봤던 부분인데, 계기판에서 급가속할 때 그래픽이 떨어지는 게 약간 좀 얘도 확실히 소렌토랑 비슷한 그런 탱글탱글한 느낌이 있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소렌토가 좀 더 근데 단단하긴 합니다. 이런 아래 위 움직이는 착착 잡는 느낌 같은 거는 소렌토가 좀 더 위고, 차가 근데 약간 좀 아래 위 그런 롤링 같은 것은 좀 있고요. 브레이크는 담력이 초반에 바로 올라오는데, 이게 담력이 바로 올라와 가지고 이게 밟을수록 세게 밟히는 그 민감도가 약하네요. 초반 담력이 바로 좀 흩어지는 느낌이에요. 반복됩니다, 그 현상이. 담력이 늦게 올라오는 건 아닌데 초반에 일찍 올라오지만 그 담력이 올라온 상태에서 발을 더 밟으면 이게 더 딱딱해지면서 좀 세게 제동력이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턱 넘을 때는 부드럽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이전 산타페보다 좋아졌고, 변속기가 초반 출발할 적에, 초반 출발뿐만 아니라 전 속도 영역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되게 일관되게 부드럽습니다. 매끄러워요. 오토 스타트 스톱에서 스타트 될 때 진동, 소음 적습니다. 터보레그는 짧게 있고 바로 나가는 게 있고, 이건 어쨌거나 변속기의 그런 덕인 것 같고요.
사실 산타페에서 어떤 펀드라이빙을 찾을 그런 거는 좀 둘째죠. 이런 느낌도 울렁울렁 됩니다. 근데 어떤 불쾌하게 느껴지는 수준은 아니고, 급 가속 감속할 때 이 변속기가 잡는 거는 확실히 전과 크게 비교되게 민첩해졌습니다. 저단으로 빨리 떨어뜨리고 항속한다 싶으면 바로바로 고단으로 올려잡고, 차가 보여주는 그런 움직임이 처음에 못 잡는다 생각을 했는데 얘도 속도를 내며 몰아칠수록 차가 좀 차분해지네요. 평상시 달릴 적에는 마냥 푸근한 SUV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그런 중형 SUV의 모습인데, 그러다가 이제 속도를 올려가면 이제 차의 움직임이 더 차분해지죠. 이거는 뭐 소나타든 K5든 신형 N3 플랫폼 쓴 현대기아 차들 타보면 대부분 그렇게 느꼈는데, 뭐 GV80이나 G80도 마찬가지고요. 신형 플랫폼이 무게중심이 낮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이 지난번 소렌토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단보다도 SUV에서 더 활용점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더뉴 산타페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의 무게중심이 많이 낮아서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예상은 했는데 정말 딱 산타페는 산타페만의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을 유지해서 가는 것 같아요. 시종일관 그런 불쾌한 진동이라든지 소음은 잘 걸러내고요. 하지만 이제 급 가속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사운드 같은 게 제법 거칠어지는 건 있어요. 근데 소리는 커지는데, 또 이 2.2 디젤 엔진도 회전수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거친 모습을 보이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4기통 디젤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전보다 많이 매끄러워졌고요. 이 조향하는 느낌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되게 이질감이 없는, 가운데 정렬하려는 띠용 하는 그런 느낌이 많이 좀, 그 부분은 좀 남아있네요. 네, 오늘 현대 더뉴 산타페 2.2 디젤 H트랙 시승을 했는데, 확실히 타보니까 산타페의 느낌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거보다 좀 더 뭐랄까, 펀드라이빙까지는 아니지만 차가 더 시원하게 나가는, 여유롭게 나가는 쪽으로 세팅이 많이 됐습니다. 여유로우면서도 편하게, 변속 스트레스도 없고 달려나가는 것도 그렇고요. 확실히 쾌적한 주행이나 안락한 면에서는 많이 좋아졌네요. 신형 소렌토와 비교를 하자면 소렌토보다는 얘가 좀 더 움직임은 큰 편이에요. 산타페가 움직임은 좀 더 큰 편이고, 그럼에도 패밀리 SUV, 중형 패밀리 SUV라는 점을 생각할 경우에는 산타페가 갖고 있는 모습이 부족할 데가 없겠습니다. 갖고 있는 뭐 편의 장비라든지, 무엇보다 이번에 2열 거주 공간이 넓어져서 거기서 오는 그런 쾌적함, 그리고 또 2열 시트의 활용성, 또 얘는 7인승 3열까지 갖춰가지고 3열 시트도 어느 정도 성인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중형 SUV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렌토와 산타페를 고민하는 분이라면 소렌토의 약간 그런 좀 화려한 디자인을 택하거나 산타페의 그런 무난한 디자인을 선택하거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더뉴 산타페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H트랙 프레스티지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